다 이렇게 퉁쳐질 거기 때문에 다 퉁치고 나면 결국에는 제로가 돼버립니다. 시장을 애초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사기꾼한테 안 당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같이 먹자고 좋은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제로섬인데. 안녕하십니까, 사경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이제 제가 계획했던 컨텐츠는 아니지만 번외편으로 주식시장이 제로섬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주식도 일종의 파생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제로섬이다. 파생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제로섬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어떤 이유의 댓글이 많이 달렸냐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자, 다만 한 가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제로섬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로섬이 성립하려면 주식시장 역시 제한된 자금 내에서만 운영이 돼야 되고, 누군가의 손실과 누군가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1대1이 돼야 되는데, 자, 주식시장은 이런 구조가 성립되기에는 부적합한 요건이라 본다. 자, 제 생각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일종의 진자운동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댓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을 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곱씹어가면서 좀 책을 좀 보셔야 되고, 제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실 때도 무조건 제가 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맞을 거야가 아니라 저 부분이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자신의 생각을 따로 정리를 해본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 돼요. 또 저도 이런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사람이 절대 어떤 한 개인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체크하면서 보완할 수 있고, 참 좋은 댓글이에요. 좋은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이분만 이런 댓글을 올려주신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수긍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이 파생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셨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자,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자, 부동산은 무형무기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인 것 같은데, 근데 같은 논리로 따져버리면 부동산 투자도 제로섬 게임 아니냐. 이 개념을 확대해버리면 모든 투자, 이 세상 모든 투자가 결국엔 다 제로섬인 거 아니냐. 이 댓글도 좋은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를 시장으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이 게임판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지만, 게임판을 확장시켜버리면, 경제 전체로 확장시켜버리면 결국 다 제로섬이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제로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부동산 시장은 제로섬이 아닌 이유,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이건 일종의 진자운동 아니냐. 그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자금이 유입되죠. 주가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인기를 끌 때는 자금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전체 판이 커졌다가, 근데 또 시장이 안 좋거나 막 이러면 판이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전체 판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니까 이건 제로섬이 아닌 거 아니냐. 자, 근데요, 제가 고스톱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고스톱 친구들 3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면 이건 제로섬이죠. 누군가 딴 만큼 누군가 잃게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 어떨까요? 친구들 셋이서 각각 10,000원씩 판돈 30,000원 깔아놓고 셋이서 고스톱을 쳤는데 한 명이 올인이 난 거예요. 또 자기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야, 꼼짝 마, 그대로 있어. 나 집에 가서 돈 가져올 테니까 움직이면 안 돼. 그대로 있어. 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10,000원을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판돈이 30,000원이던 게 40,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제로섬이 아닌가요? 그래봤자 새로 가져와서 10,000원 더 잃으면 얘가 마이너스 20,000원이 나는 거고, 누가 플러스 20,000원이 되는 거고, 결국엔 제로섬이죠. 전체 판돈 규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해서 제로섬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판돈이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 건 판돈이 커지는 거지 제로섬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주식시장을 제로섬으로 보냐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회사의 주식이 딱 한 주다라고. 실제 발행한 주식수는 훨씬 많고 유통되는 주식수는 많지만 그게 복잡해지니까, 본질은 같기 때문에 회사가 주식을 딱 한 주 발행해가지고 그걸 상장을 시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기업이 있는데 회사가 신규로 상장을 했든 아니면 새로 주식을 발행했든 주식을 한 주 발행해가지고 투자자한테 100원 주고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으로부터 투자자한테 주식이 한 주 넘어가고 투자자는 기업한테 100원을 주죠.
증자대금 100원을 납입하면 그 100원은 기업한테 들어가고요. 자, 그럼 A의 돈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A의 돈은 일단 마이너스 100원이 빠져나갔죠. 돈이 100원이 빠져나간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주식을 B한테 며칠 지나가지고 200원에 팔았다고 보죠. 자, 그러면 A로부터 B한테 주식이 넘어가고 B는 A한테 200원을 주죠. 그럼 A는 200원을 플러스 받아가지고 이익이 얼마 나고 100원 이익이 나고 B는 주머니에서 일단 200원이 빠져나간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C한테 또 팔았다고 보죠. C한테 5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플러스 500원. 그리고 C는 돈이 500원 빠져나간 상태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A가 플러스 200원, 수익이 200원 났고, 100원 원가, 이걸 이제 회계하는 수익에서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용을 빼면 이익이 100원 났다. 결국 100원짜리 200원 주고 팔았으니까 이익이 100원 났고, B는 500원에서 200원 빼면 300원 이익이 났다. C는 아직 500원에 사기만 했지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확정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좀 봐라. A도 100원 벌었고 B 300원 벌었고 C는 손해본 게 없고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플러스 400원 된 거 아니냐. 이게 왜 제로섬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건요 C가 아직 안 팔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이게 이연이 되니까 제로섬이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제로섬이다. 왜 제로섬이냐면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손익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현금 흐름 관점에서 접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익, 수익,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랑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때도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손익계산서만 보세요. 현금 흐름표를 같이 봐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익은 난다고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대우조선해양 계속해서 이익 나는데 계속해서 돈은 안 들어온다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의 관점 말고 현금 흐름 관점에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계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현금 흐름 관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 손익에 관한 내용을 지워버리고요. 현금 흐름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요. 지금 A가 벌어들인 이익, 이게 수익이죠. A의 수익 200원은 결국 누구의 비용인가요? B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A한테 플러스 200원이 된다는 건 B한테 마이너스 200원이 되는 거고요. B가 플러스 500원 현금이 들어왔다는 건 C의 돈이에요. C의 마이너스 500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들이 이렇게 퉁쳐진다고요. 지금 우리는 아까 얘는 플러스 100원이 났고 얘는 플러스 300원 이익이 났지만 얘는 손실이 아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근데 파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파는 순간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500원이에요. 그걸 100원에 팔든 100원에 팔면 플러스 100 마이너스 500이 될 거고 1000원에 팔면 플러스 1000 마이너스 500이 될 거고 파는 순간 이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 안 팔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구조가 누군가의 수익이 누군가의 비용이 되는 얘의 수익은 얘의 비용이 되는 이 구조거든요. C가 만약 D한테 다른 사람한테 10억에 팔았다고 보죠. 그러면 C는 엄청난 이익을 받죠. C는 엄청난 이익을 받지만 결국 D는 나중에 그걸 또 누구한테 팔 때 자기 원가 마이너스 10억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결국 누구한테 팔고 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이걸 이연을 시키고 마이너스 숫자는 안 잡힐 뿐이지 파는 순간 결국에 다 이렇게 퉁쳐져요. 다 이렇게 퉁쳐질 거기 때문에 다 퉁치고 나면 결국에는 제로가 돼버립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자, 주식의 제로성 게임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자, 일부 종목이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가 되면 그 하락한 만큼 또 그리고 정리매매에서 거래되지 못해서 가치 상실한 주식에 대해서는 제로성 게임 측면에서 설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게 이제 정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D가 자기는 10억에 사왔는데 이걸 팔지 못하고 만약 이 종목이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되는 순간 손실 마이너스 10억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되면 이게 뭐냐면 제로섬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계속 거래되면서 이게 이연이 되기 때문에 제로섬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눈치를 채신 분은 아셨겠지만 이게 사실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이걸 다시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 어떤가요? 얘의 플러스는 얘의 마이너스, 얘의 플러스는 얘의 마이너스 이것들이 계속 대각선으로 퉁쳐지고 나는데 남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남죠? 처음에 마이너스 100원 낸 거. 이건 퉁쳐지지가 않죠. 사실 이 100원은 어디로 간 거였죠? 주식시장 밖으로 나가버린 거라고요.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을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이 100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는 이 시장을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또 기본적으로 누가 돈을 가져가죠? 증권사. 증권사가 주식시장에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그래서 증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처음에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한테서 가져간 돈, 이걸 생각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하는 건 결국 제로섬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근데 주식시장을 제로섬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제로섬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지금 이 시장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있죠. 투자자가 집에서 판돈 더 가져오는 그 돈 말고 어떤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판돈을 가져오는 건 어차피 이 투자자들이 돈을 넣는 거라 이 안에서 제로섬이고요. 뭐가 제로섬이 아니냐면요. 지금 기업이 주식시장에 집어넣는 돈이 있죠. 뭐? 회사가 돈을 벌어서 뭘 해주면? 배당을 해주면. 그래서 기업이 주식시장에 배당을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제로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배당을 제외하면 주식시장은 결국 제로섬이다. 물론 짜잘한 거 이런 것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을 제외하면 제로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시장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그럼 제로섬이냐? 부동산 시장이 제로섬이 아닌 건 뭐? 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아무런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무슨 수익이 나오죠?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제로섬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저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배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로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로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장을 애초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사기꾼한테 안 당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만 가지고는 제로섬이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배당으로 주식시장에 공급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걸 제외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트레이딩에서는 결국 제로섬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돈 벌라고, 당신 이익 보라고 무료로 급등주 정보를 준다고요. 같이 먹자고 좋은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제로섬인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3명이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한 명이 자기가 뭘 들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준다고. 야, 나 똥 들고 있다? 야, 나 비 들고 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나 헷갈리게 하려고 작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오, 이런 알짜 정보를 나한테도 알려준다고? 제가 그 무료 급등주 정보, 제가 지난주에도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실제로 문자가 오고 어떤 종목 사라고 문자가 오고 급등한다고 왔는데 그날 그 다음날 이틀에서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아, 실제 여러분 그거 보면 혹하게 돼요, 진짜로.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지, 그런 것들의 본질이 뭔지. 제가 이건 다음 영상, 원래 찍기로 한 영상 그 단타가 맞냐 가치 투자가 맞냐 이 영상의 내용과도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별도로 챕터D가 아니라 별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무료 문자의 본질들이 뭔지 시간 나는 데서 한번 찍어서 올릴 거고요. 물론 모든 정보가 다 사기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목적에서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투자자냐 트레이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영상을 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찍어 올리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일단 어떻게 본질적으로는 시장은 뭐다? 제로섬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특히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주식시장은 뭘 빼면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투자자들한테 해주는 배당을 제외하고 나면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본 영상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